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연 가진 사람들 많더군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저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슬픈 사연들도 많아서 제 얘기를 용기 내어 시작해 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로 쳐도 참 일찍 결혼했네요. 제 나이 21살에 남편을 만나서 집안에선 거의 팔리다시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였지만 저를 아껴주던 남자였습니다. 연애 후 결혼이 아니라 집안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다시피 하게 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절 먼저 생각하면서 그 당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벌이가 넉넉하지도 않았음에도 저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었죠. 저도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고 존중하였고 저희 둘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의 3교대 공장에 매일같이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서야 돌아왔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아이를 낳기 전에는 매일 식당에 나가서 일을 했었네요. 그러다 첫째 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늦둥이 막내 아들까지 태어나 저희 집안은 나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 둘 다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모든 게 순탄했었죠. 그래도 참 운이 좋았는지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불화도 한 번도 없었고 저희가 꾸준히 모은 돈으로 구입하게 된 집이 생각도 못하게 집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름대로 팔 수는 없었지만 모은 재산이 꽤나 되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 딸까지 대학을 보내고 나서야 한숨 돌렸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대학 학비도 둘째 딸은 사립대를, 첫째 딸은 국립대 입학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까진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이들은 둘 다 저희의 돈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항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서 썼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면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고작 23살, 군대를 갓 전역한 나이인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당황해서 너 혹시 며느리를 임신이라도 시킨 거니? 라고 물어보자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짓은 안 한다며 진짜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왜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너 결혼을 하려고 하냐 물었더니 엄마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하시지 않았냐고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도 아직 어리긴 했지만 더 문제였던 건 며느리 또한 겨우 2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난리였지만 며느리 집은 오죽했겠냐고요. 근데 둘 다 고집이 어찌나 센지 저나 사돈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혼 허락 안 해주면 무작정 혼인신고부터 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일단 너희 둘이 성인이지만 아직은 학생이지 않냐고. 너희 둘 다 대학생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둘이 결혼해도 서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는 경제적으로 살 수도 없을 테니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식을 올리자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학교 생활도 못할 테고 아직은 둘 다 서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어른들의 말을 따르라고 하자 그때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민을 좀 더 하더니 맞는 말씀 같다며 아들은 저에게 대신 제가 먼저 취직하게 되어 돈벌이를 하게 되면 그땐 결혼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부모님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결혼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결혼해서 시작하겠다고요.
저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잠시 불장난 같은 감정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졸업 후에 취직하고 결혼하면 뭐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는 동안 며느리와 아들은 둘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 지내더라고요. 실제로 며느리는 저희 집안에 인사 온 그날부터 며느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집안 행사도 찾아오고 명절이면 저희 집에 인사도 꼬박 하러 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에도 참석해서,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왔을 때는 부담되고 그랬는데 이제 며느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들이 취직하자마자 결혼식을 잡게 되었네요. 회사도 무슨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결혼하냐면서 아주 화제가 될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둘은 그렇게 원룸 단칸방에서도 시작한다 그랬는데 어찌 부모된 마음에서 그러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살던 집 정리하고 신혼집과 혼수살이들을 구해줬었죠. 저희는 그랬는데 사돈 쪽에서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할당 꼬드겨가지고 결혼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도 하고, 결혼 초기부터 사돈이랑 잘 맞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리해서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해준 것도 좀 컸고요. 그렇게 큰 애를 잘 단돌이 했다고 생각할 무렵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세상을 떠나버렸었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남편이 가해자였다 보니까 그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에 시달렸습니다. 상대방 측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사고로 인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차 운전자, 동승자까지 운명하셨으니까요. 저는 유가족들의 분노와 욕설을 매일같이 들으며 겨우겨우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법원까지 출석해서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죠. 주변에서는 거기서 헛소문이 더해져서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 수치였기에 음주가 아니라 운전 과실 또는 졸음 운전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돈 측에서도 저희를 범죄자 집안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쌓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죄송스럽다고, 남편도 그런 대우를 처가에서 받으니 처가엔 이제 아예 안 가고 싶어 한다고, 자기도 부모님들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사이만 나빠지고 어머님께 피해를 끼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 보니 도대체 우리 며느리가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둘 부부 사이도 걱정되었고요. 아들은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우리 집안이 갑자기 자신의 결혼식과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집안이 그냥 확 기울게 되자 제가 식당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평생 회사 잘 다니던 네가 무슨 사업이냐 말을 하니 아들은 저에게 말하기에 우리 집이 처가에 무시당한 이유가 사실 돈 때문이라고, 장모 말로는 어릴 적부터 제 아내를 좋게 보던 그런 부잣집이 있었다는 둥, 그런 장모의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천불이 올라왔다고, 그렇다고 지금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봤자 평생 가도 자기 아내와 아이 키우면서 성공한 인생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제는 엄마마저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 도저히 못 지켜보겠다면서, 그러니 자기가 사업해서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랑 며느리, 아들의 동생들까지 싹 다 아들 말렸는데 결국 잘 다니던 회사, 그 대기업 때려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사무실 하나 구해서 대학 동창이라는 친구와 둘이서 사업 시작하더군요. 정말 모든 가족들이 걱정했는데 아들의 행보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들놈이 너무 잘했습니다. 최소 3년 자기가 적자 볼 생각으로 한다던 그 회사를 아들이 3개월 만에 첫 매출 내더니
온라인 판매물 해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했고요. 회사 다닐 때마다 돈을 더 넉넉하게 번다면서 저에게 막내 용돈 겸 생활비로 쓰라고 매달 200만 원 되는 돈을 보내주기도 할 정도로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정도로요. 저희 막둥이는 근데 뭐 공부 머리가 그리 없었는지 지방대를 다니다 군대 가면서 대학교 자퇴하고 그때부터 음식 장사하겠다면서 돈 벌러 다녔고요. 그나마 비투성이었던 제 인생이 조금이나 나아지나 싶을 무렵 저희 아들이 글쎄 췌장암 말기라네요. 이제 30대 젊은 아들이 췌장암 말기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해서 제가 아들 손 잡고 병원에 다시 가보고 했지만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친정 아빠를 저는 엄청 원망했어요. 저를 자식처럼 대우도 안 하고 물건처럼 대우한 것도 모자라서 제 아들한테 이런 병까지 물려주다니요. 저희 친정 아빠가 사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여기저기 오프라인 점포 시작한다고 계약을 엄청 벌려놓은 상태였거든요. 계약을 이렇게 미리 해놓은 상태라서 암치료 받으면서도 그걸 수습해 나가기 위해 일을 나갔지만 아들이 곧 죽는다고 하자 일은 개판으로 흘러갔는지 떼인 돈들을 너무 많았고 결국 부도까지 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그게 큰 충격이었는지 3달을 살 거라는 아들이 한 달째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버렸고요. 더 믿을 수 없었던 건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며느리도 몇 달 뒤에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운했지만 한편으론 이해했습니다. 며느리 나이도 아직 어린데 그렇게 손자는 친정에 맡기고 재혼한다던 며느리 저희 아이들한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사돈과는 사이가 안 좋았어도 며느리는 사이가 좋았던 저희 집안이었는데 형수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우리 며느리 결혼할 때 결혼식장까지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겠다는 막내를 제가 필사적으로 말리느라 진을 뺐었습니다. 딸아이도 새언니가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다들 배신감에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욕을 하면 난리도 아니었네요. 이 모든 게 저는 업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수뿐이었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젠 제 아들마저 먼저 보내었는지 한평생 열심히 산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나도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딸과 막내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간 외롭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러 마음속에 파도가 잦아들 무렵 어느 날 저에게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근데 왜 굳이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렇게 이어왔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더군요. 통장 안에는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그런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자신 재혼의 상대가 사실 아들의 동업자였던 겁니다. 아들은 대학 동기와 같이 사업을 했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둘이 안 맞아서 결국 찢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각자의 길로 사업을 했는데 사실 대학 시절부터 이 아들 친구놈이 며느리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시한부 인생 살면서 사업이 만개해져 가니까 그때부터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며느리한테 재혼하자고 그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직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해기망측한 소리냐고 그때는 바로 거절했지만 10년이 넘게 자기를 좋아했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끈질기게 연락이 계속 왔는데 결국 저희 아들 친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들의 사업이
무리한 확장을 하자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꽤나 많이 받아서 남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하면 그 많은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며느리가 재혼을 한 거였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도는 쌍수 들고 환영을 했던 거고요. 근데 결혼해서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사업을 망가뜨린 게 바로 친구놈이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 자신의 편인 사람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장부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협잡지를 다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남편을 무너뜨린 걸 저희 며느리가 알게 돼서 남편의 원수와 이렇게 재혼하게 된 게 믿기지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생겼고 모든 걸 되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 어떻게든 잊고 지낼라 했지만 순간적으로 저와 제 가족들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돈이라도 모아서 건네주는 것밖에는 생각이 나질 않았다고 말하면서 울기만 하던 그 며느리를 저도 끌어안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아들 잊지 않아줘서 고맙지만 이 돈은 못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니 어차피 이 돈은 아들이 망한 사업 다 헐값에 인수해 와서 벌어들인 돈들 중에 일부분 뿐이라고 제가 빚을 냈던 모든 돈들도 이 남자가 헐값에 모두 다 사들이고 간 거라고 알고 보면 저의 빚을 갚아준 것도 아니라고 그저 아들이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시고 꼭 받아달라고 하면서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다시 종종 찾아오겠다고 가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지금도 며느리는 저를 간간히 찾아와서는 옛날처럼 제 안부도 묻기도 하고 이것저것 몸에 좋은 홍삼이라며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는 좋지만 이로 인해서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타일러 봐도 며느리는 그나마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좋으면서도 그만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배달은 계속된다. 사연의 민족.